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 강사 주익현이라고 하고요. 예, 아직 뭐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은 나름 뭐 보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고1, 고2, 고3 재수생까지 현재 다 가르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시간이 짧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슬슬 고2니까 지금부터 이제 더 중요한 시기인 건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분이 첫째이신 분 혹시? 절반 정도. 말은 잘 듣나요? 잘 들어요? 되게 착한 아이네요. 보통 이 시기면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서 지랄이 날 시기인데. 결국엔 당연한 건데, 결국에 자기 또래 집단이 생기면서 아마 고2 때부터는 어머님이 좋다고 하는 학원보다는 본인 친구들과 다니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근데 하나는 확실하게 할게, 결국에 이제 슬슬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제가 재수생을 가르쳐 본 결과 내신은 쉽게 얘기하자면 학습량이에요. 학습량이에요. 그리고 2학년 때 아마 만나게 될 두 가지 산이 있을 겁니다. 1학년은 오늘 예감이 안 좋네요. 1학년은 아마 1학기엔 아마 문학을 만나게 될 거고 2학기에 문법을 만날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교과서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아마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있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했을 때 제일 많이 틀려서 오는 문제 유형이 그 유형입니다. 현재 1학년 시험에서 제가 기출문제를 뽑아냈는데 2학년에서도 같은 유형이 출제됩니다. 매년 매 학교에서 특정 지역의 특정 연도의 특정 학교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유형인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그럼 문학은 결국에 물론 제가 수업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어머님들께 선택하시기 나름이지만 문학은 관련 작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작품을 많이 접해보고 그 작품에서 다른 작품이랑 어떤 점이 연계가 되는지를 그 학생이 파악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 또한 1학년 때랑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포맷이라고 와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주 동안 수업을 하면 같은 질문을 매주 해요. 어간이 뭐니? 5주 차쯤 되면 대답을 해요. 몇 시간 물어보고 몇 시간 가르쳐주는데도. 그러니까 문법은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쓰고 있는 우리말이지만 그 개념 자체가 낯설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집에 겁을 먹고 다가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문법에서 중요한 건 반복학습이에요. 문법에서 중요한 건. 계속해서 개념을 얘기를 하고 그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 한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푼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두었다면 수능에서 큰 이득을 누리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 또한. 왜냐하면 제가 재수생도 가르쳐보고 고3도 가르쳐본 결과 EBS에 실리는 연계작품이라는 게 결국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에요. 분명히 얘가 배웠을 건데 내신을 열심히 했다면 분명히 아는 작품일 텐데 몰라요. 처음 본대요. 근데 어느 학교니 교과서 뭐니? 이건 물어보고 아까 알아요.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처음 본대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열심히 했다면 이 부분은 아는 작품이 나온다면 수능에서 만약에 지문이 나오고 문제 3개가 출제되면 2분 안에 게임이 끝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문법도 마찬가지. 문법을 보기를 보고 푼다고 하지만 문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마 4번째 페이지쯤에 문법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5번째 페이지인가? 문제 유형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 유형인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보기만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11번 문제 같은 건 보기에 답이 없어요. 보기 밖에 개념을 알아야만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머리에 마인드맵이 없다면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념을 이해를 시키고 문제를 풀리고 해야만
자기 있게 되는 게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앞으로 물론 방학 때 제가 지금 문법 특강을 말씀을 드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물론 안 배우게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 안 되면, 이 기반이 안 되면 수능에서 문제가 게임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해 수능이 어려웠다, 특히 국어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오면 비문학이에요. 과목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다른 분야가 아니라 비문학이에요. 왜냐하면 2014년 수능 이제 B형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뭐 워낙 어려웠다고 악명이 높았으니까. 실제로 비문학은 어려웠어요. 저도 풀다 깜짝 놀랄 정도로 난리 났겠다. 학교에서는 학교생들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문학을 풀어봤는데 문학은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고 쉬운 문제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었고 뭐 지문 자체도 1학년 때 배웠던 관동별곡이 아예 들어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문학은 어렵지 않은데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문학 풀다가 문학 풀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수능에서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비문학이에요. 근데 대신에 비문학을 만약에 제대로 돌파를 하려면 다른 분야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거는 2학년 내신 때 공부했던 전문학과 문법이 그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고전 소설을 먼저 학습을 시키신 다음에 그러고 흐름을 이어주시면 돼요. 역시 계속해서 보면 돼요. 내신 학습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보게 만들어주세요. 자, 저는 여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네네네. 고전 시간. 요 수업이 네네네. 이 수업이 지금 반포 신양제에 있는 수업인데 아마 4회 수업이 될 거예요. 만약에 거기 커리큘럼에 따르면 4회 수업이 될 거고 고등학교 문학에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가사 작품들 8작품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주제나 표현법에 관련된 외부 작품들을 1시간 동안 좀 살펴볼 거고요. 왜냐하면은 결국에서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건 어떤 부분에 밑줄을 쳐두고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시조 5편을 내거든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다 틀려와요. 제가 수업하는 문학 작품들은 전부 다 그것에 실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만나게 될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뵙길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